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꼬리에 꼬리를 앙무는 이야기. 있을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면서 살 거야. 뭐라 해도. 네, 꼬리에 꼬리를 앙무는 이야기에 진행자를 뿅뿅나라 공주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죠? 네, 오늘 첫 방송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혼자서? 그래서 혼자서 할 예정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 여러 명이 모시고 제 방송의 컨셉은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갖지 않아도 굳이 알고 싶지 않아도 막상 들어보면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이런 또 흥미로운 일이 있어? 이렇게 약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하다 보면 되겠지요.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모녀사이 ENFP가 이제 저희 붕어빵님이 이제 올해부터 고3이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에 대한 학업 집중? 방송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덜해지셔가지고 이제 혼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혼자 하려니까 좀 떨리긴 하는데 첫 회만 혼자 해보고 두 번째부터 다른 분들과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첫 곡으로 오늘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이 가지는 게 영화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관심이 있는데 원래 제가 첫 회 녹음을 조금 해놨어요. 명절 전에. 근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 뒤로 이제 흥미로운 영화가 좀 더 있긴 했지만 그래도 첫 번째로 흥미났던 영화를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영화의 삽입곡이었던 노래를 첫 곡으로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의 방송 첫 회 1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으라는 그 한마디로 나와 상관없는 다른 꿈을 꾸고 이별은 겨울빛처럼 두 눈을 적시고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내게 남기고 떠난다는 그 한마디로 나와 상관없는 행복을 꿈꾸는 네, 첫 곡으로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면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네,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신 분들 중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조금 감이 잡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네, 영화 만약에 우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화 만약에 우리는 원래는 중국 영화를 리메이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국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중국 영화. 중국 영화를 제가 안 봤어요. 이거를 조금 보고 볼까 했는데 우연히 보게 된 것 같아요. 우연히 보게 돼서 굉장히 좋았던 걸로. 네. 중국 영화를 보게 됐는데 만약에 우리 원작 먼 훗날 우리의 줄거리, 제목은 후벼 파는 감성 로맨스 영화라고 하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영화 먼 훗날 우리를 원작으로 한 한국 영화 만약에 우리가 개봉해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때는 12월 달이 글이에요. 영화 먼 훗날 우리는 배우 주동우를 다시 확인시켜준 영화인데요. 한국 영화 만약에 우리와 원작인 먼 훗날 우리 두 작품을 보면 청춘들의 버거운 삶과 사랑을 다루지만 원작인 먼 훗날 우리는 한없이 묵직하게 극이 전개되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사랑을 키웠던 주인공들이 결국 그 현실 때문에 변하고 이별하게 되는 먹먹함을 가져다 주는 영화입니다. 괜히 로맨스 원작이라 불리는 게 아님. 특히나 대사나에 치이는 영화 중 하나. 이 영화를 볼 시간이 없다면 아래속 명대사를 이렇게 유튜버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먼 훗날 우리 시놉시스 줄거리 정보면 수년 전 헤어졌던 린쟁칭과 팡샤오 샤오는 우연히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재회합니다. 때마침 폭설 때문에 비행기가 연착되어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두 사람. 한때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던 두 사람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10년 전 춘절, 베이징에서 고향으로 가는 귀성열차에서 만난 두 사람. 이후 두 사람은 친구가 됩니다. 팡샤오샤오는 아오장 출신으로 베이징 출신의 집이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꿈이었고, 린쟁칭 역시 아오장에서 태어나 베이징 대학에서 공부한 청년으로 컴퓨터 전공자였습니다. 팡샤오샤오의 꿈이 베이징에 집이 있는 남자였기에 형편이 안 되는 린쟁칭은 팡샤오샤오를 좋아해도 표현하지 못했고, 팡샤오샤오는 베이징에 집이 있는 남자들을 소개받았지만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팡샤오샤오는 자신의 희망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린쟁칭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결국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설마 우리가 헤어질까? 행복했던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사랑하고 행복했던 두 사람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이별을 하게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만약에 그날 떠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달라졌을까요? 이들의 첫 만남, 사랑, 좌절, 이별, 그리고 재회까지의 그 과정을 담아낸 영화 먼 훗날 우리.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베이징에 집 있는 남자를 찾고 싶었던 팡 샤오샤오가 얻고 싶었던 건 진짜 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린젠칭의 안타까운 러브스토리. 심지어 그녀가 떠난 후 이유도 몰랐던 바보 같은 남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로맨스 영화 먼 훗날 우리의 시놉시스 줄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애초에 영화는 예고에서부터 두 사람이 만나고 사랑하고 이별했고 재했음을 공개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날 너가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끝까지 이별의 이유를 몰랐던 바보 같은 남자와 끝까지 그를 그리워했지만 찾아가지 않았던 여자의 사연, 영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리메이크해서 굉장히 그때 막 명절 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때 12월 말쯤 개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1월 초쯤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이 있고, 그런 이 대사가 되게 마음이 와닿아요.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설마 진짜 우리가 헤어질까? 그런 대사가 있네요. 저도 약간 이 말에 좀 공감이 되고요. 또 한번 다른 분이 썼던 영화 리뷰를 한번 읽어보면, 요번 25년 12월 19일 날 아마 시사회 때 보시고 나서 쓰신 글 같아요. 그립기에 아름다운 컬러, 채울 수 없는 현실의 흑백. 이분 5점 만점에 3점을 주셨대요. 가장 초라했던 그때, 가장 눈부시던 우리. 고향 가는 고속버스에 올라탄 은호와 휴학 후 어디론가 떠날 결심을 한 정원. 나란히 앉게 된 두 사람은 뜻밖의 인연을 맺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의지하던 두 사람은 어느새 일상 깊숙이 스며들며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웃고 싸우고 화해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 뜨겁게 사랑하지만 현실의 벽에 앞에 두 사람은 결국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후 다시 마주한 은호와 정원에게 오래 묻어두었던 한마디를 꺼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네, 이분은 맞네요. 신일시사에서 오셨네요. 오랜만에 동네 시사회, 메가박스 킨텍스에서 하는 시사회를 냉큼 다녀왔다. 자리 선택이 불가능하고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다리가 아직 불편해서 중간에 화장실도 갈 수 있기에 구석에 앉는 것이 좋아서 뭐 이렇게 앉는다고 했네요. 원작을 보지 않았다. 원작을 아예 몰라서 감성 비교가 힘들고 각색도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으나 생각했던 과는 좀 많이 다른 영화였다. 뻔한 장기 커플의 이야기를 기대했다고 하면 그건 아니지만 좀 많이 다른 노선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야 할까? 일단 구교환, 문가영 두 배우의 팬이라면 흐뭇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흔히 아는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 그런 이야기 말이다. 나는 예고편을 봤을 때부터 두 배우의 케미가 좋았던지라 정말 미소에 머금으면서 보고 있었는데 현재의 흑백 장면 이야기를 지연될수록 표정이 굳었던 건 구교한 캐릭터가 나에게 너무 쓰레기처럼 보였다고 해야 하나? 내가 뭘 놓친 걸 수도 있고 남자에게 첫사랑을 잊을 수 없는 존재라더라. 아, 그럴 수 있겠다. 혹은 다른 이별의 방식을 보여준 것 같으나 구교하는 행동이 현실에서 바람이나 다름없는 거죠. 바람 맞네요. 바람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야 하나? 근데 이거 진짜 그렇게 또 볼 수 있군요. 물론 영화는 그 점을 짚어주었다. 구교하는 끝까지 흑백 세상에 갇혔고 문가영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랑을 끝을 맞이하면서 색으로 가득 채워지는 듯한 연출을 보여주면서 말이다. 단순히 두 배우의 화보집에 그치는 듯 하면서도 그 이상을 보여주는 로맨스인 것은 틀림없지만 추억 보정으로 가득 찬 컬러 세상이 아니라 현실의 흑백 세상에서 바라보면 좀 별로였던 애매모호했던 영화지만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 아름다운 기억들이 세상을 예쁘게 채워주고 분명 채우지 못한 흑백의 기억이 있기에 사랑과 이별은 좋은 기폭제가 되어주며 이별을 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있어서 누군가에는 미련,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좋은 이별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약에 우리라는 품기 어려운 희망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것에 크게 공감을 가지지 않았대요. 이분은. 이 글을 쓰신 분은. 영화가 시대적 고증이 잘 된 편은 아니었다.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지난지도 명확하지 않고 휴대폰만 그 시절 제품으로 사용할 뿐이지 딱히 고증에 신경을 많이 쓴 건 아니라 약간 몰입력을 흐트러지는 부분도 있으나 계속 나를 설레게 해주었던 구교한 문가영의 커플 모먼트가 난 그저 즐거웠던 것 같다. 후반으로 가면서 구교환의 캐릭터 자체가 조금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는 점에 상황에서 오는 변화가 이해는 가지만 좀 감정선이 서사에 쌓여가는 게 아니라 확 터뜨리는 편이 당황스럽긴 해서 갈수록 아쉬움이 강한 영화였으나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듬어 보면 그래도 이들의 찬란함은 보기 좋았다는 걸까? 현재를 흑백으로 한 연출을 하는 가장 마음이 들었다. 그저 그 순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싫었을 뿐. 만약 내가 영화를 보면서 설레었고 이들이 다시 사랑하는 이야기를 기대했나 보다. 예상 밖의 설정이 오픈되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이라는 게 명확해지며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이별했기 때문에 서로 더 나아가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라는 말로 명확하게 짚고 정리해주지만 끝내 구교한 인물은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순애보가 아니라 선을 넘었을지도 모르는 남자로 보여지는 애매하긴 하나 이야기의 주인공은 뭔가 자신만의 햇빛을 찾은 문가영이다. 생각하면 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다. 이거 약간 문가영 그 정원이의 입장에서 또 그런 아름다울 수 있는 그렇다고 이제 또 다른 글을 읽어볼게요. 또 이어지는 글을. 그렇다고 영화는 남자를 무조건 쓰레기라고 매장하는 영화는 아닌 듯한 이 오묘한 감성이 원작에도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해야 하나? 연애 초반, 짝사랑의 시작, 친구 이상 선을 넘기 전 무채색 같았던 문가영이 밝고 다채로운 구교환을 만나 점점 서로 데칼코마니 같은 색을 띄우지만 점점 반대가 되어가는 모습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문가영이 마지막으로 선보였던 지친 표정은 아마 내가 문가영을 보면서 평생 잊지 못할 듯하다. 현재를 생각해 본다면
둘에겐 분명 좋은 기폭제가 되었던 사랑이었던 건 분명하나 끝에 가서 둘이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줄을 몰랐어서 당황스러울 뿐이다. 분명히 잘 보다가 후반에 담겨 요즘 말로 정서적 바람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꽂혀서 헤어나오지 못함에 있어 영화에 대한 평이 확 바꿔버린 느낌이 리뷰를 적는 순간에도 계속 들지만 그 부분을 없애고 만약에 우리라는 말에 다시 하면서 최종적인 정리만 하는 것은 이야기만 보여주더라도 분명히 중간에 루즈해지는 구간이 계속 있긴 했던지라. 어쩌면 나는 영화가 담고 있는 소홀함, 성공, 사랑, 컬러와 흑백 감성이 아닌 문과영, 구교함 두 배우의 케미에만 흠뻑 빠진 채로 보는 걸지도. 아련한 척 하지만 끝내 공감이 안 갔던 남자의 끝내 채워지지 못한 흑백의 이야기와 꼭 채워졌으면 좋겠다던 여자의 색을 채워나가는 정도로 마무리해본다 라는 리뷰를 적어주셨어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럴 수 있죠. 다른 분의 한번 리뷰를 한번 볼까요? 이분은 언제 쓰신 리뷰냐면 올해 2월달에 쓰셨네요. 벌써 쿠팡플레이, 이분은 쿠팡플레이를 보고 쓰셨나봐요. 쿠팡플레이가 자존심, 한국 로맨스의 자존심을 세운 화제작이라고 극찬을 해주셨네요. 쿠팡플레이가 이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현실적인 로맨스의 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이거 얘기하기 전에, 얘기를,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우리 내용 중에 굉장히 좋았던 점은, 좋았던 점이기보다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던 장면이 뭐가 있냐면, 문가영이, 그러니까 정원이가 빨간 소파를 주워와서 이제 안에다 넣고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신혼을 반지하에서 시작했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냥 같이 하는 즐거움이 있었던 잠시나마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아기를 갖기 전까지는 그런 즐거움을 가졌던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던 그런 시기를 보냈던 그 시기가 그 쇼파를 보면서 생각이가 났어요. 없는 살림에 그래도 둘이 있음으로 행복했던 그런 시기가 생각이 나서 그런 게 좀 그 영화에 빨간 소파라고 약간 저의 기억과 빨간 소파의 그게 좀 이어졌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이 영화를 되게 기분 좋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되게 힘들지만 근데 이 또 빨간 소파의 아픈 점이 뭐냐면 결국은 이사간 그 좁은 집에는 이 빨간 소파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감정의 그런 트러블의 시초가 되기도 하지만 그걸 굳이 넣어야 되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정원이는 여자 주인공은 이 소파를 어떻게든 그 집에 다시 넣고 싶었고 하지만 그 집의 문은 너무 좁았고 그 소파가 들어갈 수 없었고 더 가난해지는 그런 현실을 약간 마주하게 하는 그런 매개체로 또 소파가 보여줬던 것 같아서 좋았던 거. 좀 마음이 아팠지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라 그러죠? 좀 약간 지금 제가 삶이 조금 좀 잘 살았으면 덜 공감했을 것 같은데 지금 삶이 막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약간 되게 더 힘듦에 더 마음이 많이 갔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노래 잠깐 듣고 또 다른 분의 그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재의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I feel you come by my side like a breeze. You whisper gently passing by. Oh, take me back to when we were side by side. Slowly realize we're falling apart. Is this how we say goodbye? I don't know why, but it feels like we just never tried. It hurts to know you'll be alright. Now I'm left alone to cry, and all just fades away. The way you smile, the way you look at me, now it just seems unreal to me. We'll never be the same from what we used to be. I know we can't go back to when we loved. Somehow there may be just a way see us once again someday. I hope we get to feel the love till the day comes again. I will always be by your side.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적재의 My Your Side. 만약에 우리 OST입니다. 적재씨 목소리 좋네요. 적재씨 목소리는 좋아요. 네. 그리고 다음 리뷰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군요. 네. 확실히 저는 되게 좋게 본 영화이긴 한데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네요. 자, 만약에 우리 정보 개봉이 맞아요. 10월 31일이었어요. 장르는 멜로 로맨스 드라마,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러닝타임은 115분, 김도혁 감독이고 각본은 연문경 김하나 작가님, 원작은 유약경 영화 먼 훗날 우리, 출연진은 구교환 문가영 배우가 하고 관객수 259만 명 보셨군요. 지금 쿠팡 플레이에서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니TV도 보이던데, 그래가지고 아마 약간 OTT에 이제 풀어진 최근에 풀어진 영화입니다. 네이버 평점은 88.89점,
마차 및 PDR 3.4 이게 뭘 뜻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영화 소개를 한번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만약에 우리 줄거리 영화 만약에 우리는 이은호와 한정원이 호치민발 인천행 우연히 비행기 안에서 재회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치민에서 인천으로 향하려면 비행기는 태풍으로 인해 출발하지 못하고 결국 정원은 하룻밤 묵기 위해 호텔을 찾게 되는데요. 하필 은호가 잡은 방이 마지막 방이었고 정원은 은호의 방을 같이 가게 됩니다. 10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데 구교환은 은호 역할로 나오고요. 전라도 고흥에서 서울 상경에 삼수 끝에 컴퓨터공학과 재학 중인 06번 대학생 게임 개발로 100억 원을 벌겠다는 꿈을 갖고 있고요. 문가영 씨 역할 한정원 역할은 건축학도가 꿈이지만 장학금을 위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전라도 고흥의 상경에 팍팍한 서울살이를 하고 있고요. 네, 은호의 아버지 신정근님 너무 연기 잘하셨어요. 이번 뭐 연기 잘하시니까. 고흥에서 불짬뽕 식당을 운영 중이시죠. 네, 불짬뽕 네, 좋은 것 같아요. 불짬뽕 저 짬뽕을 좋아해서. 만약에 우리 후기 만약에 우리는 2018년 개봉한 중국 영화 먼 훗날 우리를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원작의 배경과 비슷한 시기에 2008년을 시대적으로 배경을 잡고 있는데요. 김도영 감독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미랄을 불안해했던 청년들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당시 생활비 증가, 등록금, 주택 부족 등 경제 문제로 연애, 결혼, 아이를 포기하는 삼포 세대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영화 만약에 우리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흑백과 컬러를 교차되는 연출을 사용했던 점입니다. 통상 시간의 흐름을 나누거나 현실과 환상, 기억과 현재를 구분하는 색채 구분으로 사용되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과거의 해상뿐만 아니라 사랑이 사라진 세상을 무채색으로 라는 설정을 사용했습니다. 재회한 두 사람이 차갑고 건조한 현실을 흑백으로,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서로가 반짝이던 시절을 따뜻한 색감으로 채웠습니다. 영화는 흑백과 컬러를 교차해 오가며 은우와 정원의 관계를 변화를 시간 순서대로 촘촘하게 쌓아 올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자연스레 두 사람의 현실과 각오가 함께 보여지면서 미묘한 감정 변화가 느껴지도록 한 것이지요. 영화는 풋풋한 첫 만남과 좁은 자취방에서 소박한 행복, 꿈과 생계 사이에서 조금씩 어긋나는 감정의 골, 서로를 밀어낼 수밖에 없었던 아픈 선택, 재회 후 나누는 대화들까지 몰입도 있게 구성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돋보이기 위한 시착적 시각적, 청각적 요소도 돋보였습니다. 우선 둘이 설레는 순간은 두 사람의 얼굴을 타이트하게 잡고 배경보다는 서로의 눈빛과 표정으로 공간을 채웠는데요. 헤어진 뒤에는 두 사람의 풍경을 멀리 잡거나 각자의 앵글로 보여주면서 단절된 느낌을 살렸습니다. 청각적으로는 모든 감정을 대사로 말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대사만 배치하면서 여백의 미를 준 것은 이 영화의 포인트였다고 봅니다. 당시 주변 사물 활용도 잘했습니다. 특히 OST인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의 영화 내용을 관통합니다. 또한
추억의 싸이월드를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지고 단절되는 매개체로 활용한 점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특히 함께 살던 두 사람이 갖고 싶었던 빨간 소파가 영화의 메타포 역할을 하는데요. 후기를 읽고 영화를 보신다면 인상 깊으셨을 듯 합니다. 이 영화가 인기를 끈 것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두 사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지만 결국 질문을 통해 관객 모두의 마음에 큰 돌멩이를 던지는데요.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말이야 하면서 말입니다. 누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동상이몽을 하면서 영화관을 나오는 건 아닌가 싶네요. 이 영화는 단순한 멜로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시절을 함께 통과한 두 사람의 성장 일기를 보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때 내 집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라는 대사는 단순히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시절 자신을 지탱해준 것을 대한 감사함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나도 이런 느낌 받았어요. 비록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때 나눴던 그들의 사랑은 두 사람이 10년 뒤에 뼈대가 됐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 장면이 있어요. 이제 가영이가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결국 쫓겨났나? 그래서 이제 은혼의 집에 와서 정원이가 은혼의 집에 왔는데 창문에 그때 은혼의 집 2층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창문에 커튼을 열어주면서 고시원의 창문은 손바닥만큼 작았는데 은혼의 집 창문은 엄청 크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그래서 이 햇빛 다 너한테 줄게 라고 이제 은호가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대사가 되게 와닿았어요. 근데 이 정원이가 그때 내 집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라는 대사가 저도 그 시절 정원이가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ENFP잖아요. 아시죠? F. 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 힘든가? 눈물이 나네요. 네, 화이팅.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라는 가정법은 후회가 아니라 그때 내가 있었기에 지금이 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전해지는 여운은 우리 모두의 가슴 한구석에 여전히 살고 있는 그 시절의 우리를 떠올리게 해서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맞아요. 그 시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그래, 이것도 쇼박스더라고요. 요즘 쇼박스가 아시죠? 왕가 산 남자가 지금 900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쇼박스라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잠시만요. 다른 리뷰를 읽어본다면 만약에 우리 원작인 먼 훗날 우리도 중국 영화 시장에 이례적으로 박스 오피스 상위권에 흥행을 했던 멜로 영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 영화 제목은 Us and Them 또 느꼈듯이 이젠 헤어지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던 옛 여인이 더 이상 우리가 아닌 현 시점에서 지나간 그들의 사랑을 되짚어보는 구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감독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네요. 김도영 연출 감독은 82년생 김지영이 있고 그다음 현재는 최민식 한소희 주연으로 헐리우드 리메이크 영화인 인턴을 지금 촬영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원래는 EBS 했던 어린이 프로그램 자이언트 팬TV와 보니하니 웹드라마 멍냥꽁냥의 작가셨대요. 원래는. 오, 별거 다 하셨네요. 진짜로. 되게 특이하신 분이긴 하네요. 자, 만약에 우리 출연진을 살펴본다면 배우는 여기 있고 조연으로 신정근, 강말금, 이상엽, 김소율, 임재혁, 김서원이 나오죠. 신정근 엄마가 강말금, 그리고 단순한 편이다. 가족이죠. 그리고 이분은 구교와 문가의 사랑은 참 귀엽고도 슬프고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가끔 한 번씩 꺼내보고 싶은 영화라고 높은 점수를 남긴 분도 덜어 있다만 나는 이 이야기의 일정 범위 이상 커다란 감흥을 못 느꼈다. 이분은 약간 부정적이었네요. 어떤 면이 부정적이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우리는 구교환이 아무리 동안이어도 올해 43살 82년생 캐스팅이 이게 맞나. 구교환을 좋아하지만 원작이랑 느낌이 사뭇 다른 캐릭터라고 느꼈고, 반면에 문가영은 본작에 꽤 잘 어울렸대요. 그 드라마 질투의 화신 때 조성석이 조카 빨강이로 나왔을 때 눈여겨봤는데 주인공을 다시 보게 되어 반가웠다. 문가영 씨가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요건 실망이 크고 쏘쏘하고 그냥 볼만하다. 그 정도로 넘기시긴 하셨네요. 사진이 워낙 많아서. 그 다음에 OTT에서 지금 OTT 쿠팡플레이, 웨이브, 왓챠, 그 다음 개별로 수천 가능. 넷플릭스는 나오고 넷플릭스는 그거 중국 영화 거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보면서 당시 다른 남자와 관계를 이어가던 정화는 연인의 바람을 목격한 후 큰 상처를 받고 결국 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감정이 무너진 상태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관계를 되돌리던 정원과 달리 은호는 솔직하게 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되며 자연스러운 동거를 시작하고 서로에게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된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현실은 빠르게 두 사람을 바꿔놓는다. 취업 실패와 경제적 부담감 속에서 은호는 점점 조급해지고 자신의 꿈을 접고 은호의 생활을 위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정원은 하루하루 힘든 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간다. 여기서 이제 이 장면이 좋아요. 조금만 기다려. 자리 잡으면 괜찮아질 거야. 반복되는 약속 속에 서로 사랑은 위로가 아닌 기다림이 되고 결국 정원은 어느 날 은호와 관계가 끝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 말이 없이 집을 떠난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은호는 지하철역까지 쫓아가지만 끝내 붙잡지 못한다. 열차가 떠난 뒤 플랫폼에 홀로 남은 은호와 함께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끝난다. 현 시점에서는 다시 만난 두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고 여전히 편안하고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한다는 사실을 느끼지만 은호는 결혼의 가정을 꾸린 상태이다. 이번 재회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끝내 남아있던 질문을 정리하는 시간에 가깝다. 은호는 계속 질문을 하게 된다. 내가 그때 달랐다면 우리는 달라졌을까? 대부분의 질문에는 정원은 담담하게 답한다. 결국 헤어졌을 것 같다. 그러나 마지막 질문 앞에서는 다른 대답이 돌아간다. 그때 내가 지하철을 탔으면, 그랬으면 우리는 평생을 같이 했을 거야. 그 말에 은호는 무너진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전혀 다른 삶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다가오고 두 사람은 아무 약속도 없이 다시 각자의 현실로 돌아간다. 이번 만남은 사랑의 재시작이 아니라 오래 남았던 후회와 미련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원작 원우나 우리는 가난한 청춘 연인이 현실 속에서 이별을 하고 재회하는 구조를 가진다면, 다만 원작이 지나간 사랑에 대한 후회와 상실을 강하게 낳는다면, 만약에 우리는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데 더 집중한다. 원작이 우리는 왜 함께하지 못했을까를 묻는 영화라면, 한국판은 함께하지 못해도 그 사랑은 진짜였다라는 감정에 가깝다. 같은 이야기지만 결말의 온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사랑의 이야기는 너무 흔하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내 이야기 같은 로맨스를 간절히 찾기도 합니다. 대작 프랜차이즈 이벤트 무비가 스크린을 채우는 가운데 어떠한 작품을 화려한 장치도 없이 관객의 마음을 붙잡는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게 만약에 우리라고 하셨네요, 이분은. 근데 이분들은 시간이 흐르는 사랑의 설득력, 배우의 힘, 로맨스 장르에서 중요한 요소는 하나, 시간이 쌓여있는 감정이 얼굴과 눈빛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는 이 지점이 강렬했습니다. 구교환과 문가영은 설렘과 불안, 애틋함과 체념을 한 번에 터뜨리기보다는 장면 사이에 조금씩 이동시키며 감정을 설득합니다. 초반의 가벼운 템포와 후반의 무게감을 털어놓는 대신 한 관계가 실제로 변화해가는 과정처럼 이어가는데요. 관객이 끝까지 따라가게 만드는 몰입의 중심에 두 배우의 호흡을 자리합니다. 감정의 과잉을 피한 연출. 요즘 관객은 눈물을 강요하는 장면에 쉽게 마음을 닫습니다. 이 영화는 임팩트 있는 음악과 감정을 끌어올리기보다는 말을 삼키는 순간이나 멈칫하는 시선 같은 여백을 남겨둡니다. 크게 울리고 거창하게 끝내는 방식 대신 영화를 보고 난 뒤에도 마음 한편에 계속 남는 연출을 통해 얼어붙은 관객의 마음을 조금 더 녹여줍니다. 조금씩 녹여주시는군요. 세대 공감 장치. 2000년대를 상징하는 싸이월드, 피처폰, mp3 같은 소품과 분위기는 단순한 레트로 장식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떠오르게 하는 버튼으로 작동합니다. 우리 사랑과 시대의 기억을 겹쳐놓은 감정의 체온을 올립니다. 관객은 스토리를 따라가며 동시에 자기의 삶의 한 기절을 복귀하게 되고 그 개인적인 감정을 관람도의 만족도를 올리게 됩니다. 요거 저랑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요. 틈새 시장을 읽은 선택이래요. 대작 중심의 라인이 없이 이루어질수록 오히려 관객은 내 감정에 집중하는 영화를 찾습니다. 이거 공감합니다. 거대한 스케일로 승부하지 않는 대신 극장에서 봐야 더 잘 느껴지는 감정의 밀도와 몰입을 무기로 내세웁니다. 로맨스 영화는 100만 관객을 넘어도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 시장에서 한 번쯤 극장에서 보고 싶은 영화라는 명확한 이유를 적용했는데요. 결국 영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고 전략은 관객이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설득력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저 이분 글이랑 되게 맞았습니다. 아로님. 자주 가서 봐야겠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안 쓰셨는데, 이제 뭐 OTT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장면이었냐면, 가영이 뭐라 그러죠? 은호의 아빠를 나중에 은호의 아빠의 편지를 받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은호의 아빠가 추후에 나중에 가영 죽고 나서 가영이한테 썼던 편지를 은호가 가영이한테 은호가 정원이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헤어졌지만
은호의 아빠도 가영이를 정원이를 가족처럼 생각했고 챙겼고, 또 정원이가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고아로서 어디 갈 데가 없을 때, 은호랑 싸우고 갈 데가 없을 때 고웅이 내려와서 불짬뽕을 먹으면서 아버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족이었던 거죠. 정원이한테는 은호 아빠가 그냥 뭐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아닌 정말 기댈 수 있는 가족이었던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또 약간 은호 아빠가 정원이한테 쏟았던 마음을 끝까지 이렇게 했던 마음이 좀 그런 면에서도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뭐 은호의 현재 부인이 봤을 땐 되게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렇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왜냐면 그건 어차피 과거니까. 저는 그래 좀 약간 질투가 나긴 하겠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장면이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첫 회는 제가 영화 만약의 우리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방송이 될지 뭐 이제 고작 1회지만 1회지만 이 1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제가 약간 좀 더 고민이 돼요. 좀 더 고민이 되고 조금 어떻게 이 방송을 꼬리에 꼬리를 악무는 이야기인데 어떤 얘기로 악물지라는 고민이 좀 들긴 합니다. 오늘 영화 얘기로 악물어봤지만 다음에는 좀 약간 최근에 관심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뭐 정치적, 사회적, 정치적보다는 사회적 쪽이고 역사적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시간 동안 제 얘기로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글을 읽으면서 다른 글과 그 글에 인해서 좀 약간 공감대와 그런 거를 좀 느껴봤는데요. 조금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무계획적인 이 방송, 모녀 사이에서 이어졌던 이 무계획적인 방송은 또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은 잘, 다음부터는 조금 더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로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이 해는 잘해보겠습니다.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방송은 잘해볼게요. 나의 사랑이 멀어지네. 나의 어제는 사라지네. 태양을 따라 도는 저 별들처럼 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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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를 향한 나의 이 어리석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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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물지 못하는 내 두 눈에 고인 눈물이 흐르네.
사랑은 떠나갔네. 나의 어제는 사라졌네. 지구를 따라 도는 저 달 속에 비친 너의 얼굴 그 얼굴 위로 흐르던 너의 미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머물지 못하는 내 두 눈에 고인 눈물이 흐르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잊은 듯 눈 감아도 난 너를, 아닌 듯 돌아서도 난 너를, 조금만 솔직해도 난 너를, 그렇게 아파하도록 너를 이렇게 바라보도록 쓸쓸한 눈으로 다만 웃고만 있었지. 아무리 헤어져도 난 너를, 매일 또 이별해도 난 너를, 이미 넌 꿈이래도 난 너를, 정말로 끝이래도 난 너를, 한 번만 용기 내도 난 너를, 그렇게 아파하도록 다시는 다가가 참아 안을 수 없었지. 나 이대로 더 있으면, 이대로 머무르면 너를 더 사랑
그래도 난 너를